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은 뭐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날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많은 분들이 따상 가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상은 못 갔고 따도 뭐 6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못했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개미들 다 털어내고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미들을 털어낸다고 생각을 예. 하세요, 혹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왜냐면 이제 뭐 네. MSCI 지수 편입도 돼야 되고 코스피 200 의무적으로 편입을 하면 물량이 들어오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일까요? 그렇게, 주변에 개미들이 지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방금 뭐 난리가 났던데. 네, 난리가 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안 팔아요. 안 들고 팔아요? 있는 사람들 왜 팝니까? 이거 30만 원에 청약 받았고 네. 60만 원 근처까지 갔고 48만 원이면 아직까지 수익 중이고 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예. 청약 대금을 넣었던 사람들도 굳이 내가 이거를 한 주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뭐 한 주, 많이 받으면 두 주 이렇게 받았어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그 청약 넣었던 돈을 내가 이거 안 사면 뭐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내가 좀 두 주밖에 못 받았으니까 좀 더 사야 되겠다. 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오늘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인데 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거래대금이 5조 4천억 정도가 돼요.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있죠. 예.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개미들은 한 주, 두 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많이 걔들은 받았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다 거의 팔고 있고 당연하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청약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미를 털어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개미 털어낼 거였으면 따상으로 안 가면 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출발하거나 네. 시작하고 완전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장 청약 받았던 사람들이 조차 다 물려버려야 돼요. 그게 털어내는 거라는 과정인 거죠. 지금 안 털려요. 상식적으로 지금 털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털리지도 않고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파는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도. 인간 제 지표가. 주변에는 별로 많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거의 안 팔아요. 맞아요.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주식 여기 경제 방송을 보면서 네.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수익일 때 팔아야 된다. 네. 라는 그런 관점과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팔았어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배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파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털린다는 느낌보다는 물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네. 지금 물렸던 사람들은 60만 원을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90%대 이상이 찍힌 걸 한번 봤단 말이죠. 그 쾌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만 원까지 내려와 있을 때 30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60%, 638에서 60% 정도의 수익이, 한 50% 이상 대 수익이지만요. 안 팔아요. 왜? 60만 원 받거든. 내가 90% 수익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쉬워서 못 팔아요. 여기 파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는 사람 있을까요? 제 말 듣고 아차 싶어서 파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상장되자마자 손실 중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수익 중이지. 수익 중인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임자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셀이 팔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요. 아까 팔 걸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야. 상장했을 때 60만까지 했으니까 60만 팔아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 팔아요. 개미들 안 팝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는 분들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 방송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결국은 저기 개미 털리는 게 아니고 개미가 물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2위도 말이 안 돼요. SK 하이닉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성장성이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나 탄탄한 사업을 해왔는지를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뻥 튀어져 있고 사람들의 돈이 몰려 들어간 거품인 거지 그건 절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적인 사람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삼성전자도 지금 15만 원 끝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업이익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밀리고 있는 거. 그런 걸 본다면은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나쁘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도 아닌데 사람들의 매수 심리와 기대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청약을 넣을 정도의 그 이슈, 스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기회로 삼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 많은 비중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노리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결국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우리는요 그냥 물려서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시나 청약금이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청약 200만 원 300만 원 넣었는데 한 주밖에 못 받았어.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받을 바에야 다시 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더 사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금 왜 저는 들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처음부터 안 팔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따상 근처 갔을 때부터 팔아내고 그냥 치웠으면 되는데 다들 한 주만 들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가 안 되니까 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좋은 꽁돈인데 그냥 팔고 치우지 그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서 지수에 다른 종목이 움직일 그런 어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매도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슈가 좋았던 기업이 지금 60%대 60만 원대 출발해서 48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저점 매수야, 저가 매수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시장에 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빨아당기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FOMC에서 지금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장에서 원래 1월에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덜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테이퍼링 8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막 쿨렁쿨렁 했는데 금리 인상 내년 하반기나 할 거야 라고 했던 작년의 이야기와 올해 들어오자마자 3월에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에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장은 그래도 양봉이 조금 뜨면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밀리나요?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올렸는데 3월에 금리 인상한답니다.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 금리를 올려도 부족한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2월에 금리를 바로 올려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올릴 것인가? 미국이 3월에 금리 올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0.5% 이상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갑자기 감당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달에 1년에 몇 차례 올릴지 모르겠어요. 1년에 3차례, 4차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최소 5차례에서 8차례까지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교를 한다면요. 미국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미국이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까라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 투자 메리트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애국심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국심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수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가에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데 메리트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기 위한 매수세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글로벌 비중에서는 우리나라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 지수가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도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급락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수 흐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침 8시 40분만 되면요. 갭으로 떨어서 출발할 것처럼 막 폭락을 하고 출발할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 때문이에요. 신용 잔고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주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뭐가 문제냐면 반대 매매 때문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제가 사지 마세요. 추가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 뭐 한다고 합니까?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는 걸 왜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떨어지는 끄트머리 잡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내일과 그리고 명절 이후에는요, 더 큰 하락으로 저는 2,400까지도 밀린다라고 봐요. 제가 이건 지금 2,400 간다는 게 아니라 2,900일 때부터 2,400까지 밀렸을 때가 기회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결국은 2,400까지 내려가야 매수 포인트가 나올 듯 말 듯 할 텐데 왜 지금부터 벌써 매수할까요? 뭘 살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고민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려갈 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을 것이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금 마련하지 말라고 누가 또 등 떠밀어서 뭐 말린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 마련하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없으면은 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뭐 기다려서 손절만 안 하면, 팔지만 안 하면 손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적자 나는 기업이라던가 안 좋은 기업 들고 있으면 기다렸을 때 답이 없어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